네, 지금부터 홍윤 프로님의 명품 샷을 한번 감상해 보실 텐데요. 오늘 어떤 샷 보여주실 건가요? 드라이버랑 5번 하이브리드, 5번 하이브리드. 7번 아이언 샷 보여드릴게요. 네, 7번 아이언, 자신 있다는 아이언 샷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보여주시나요? 7번 아이언 샷부터. 7번 아이언부터 자신 있다는 네, 아이언 샷부터. 네. 제가 입방정을 떤 게 아닌가. 아닙니다. 네. 굿샷! 지금 7번 아이언은 몇 미터 정도 나가는 건가요? 지금 7번 아이언은 140m 정도 보고 있는데 140m 정도. 네. 140m 정도 나갑니다. 혹시 정확한 비거리가 장점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정확한 비거리를 내는 비결이나 연습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꾸준히 이제 한 포인트를 정해놓고 네. 항상 그 거리 안에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정확도 있게 스윗스팟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일정하게 거기를 맞춰야 일정한 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 곳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샷 보여주시죠. 샷! 쭉쭉 뻗어나갑니다. 비슷한 거리가 나가네요. 네. 네. 이번에는 5번 하이브리드. 네, 샷 보여주시죠. 굿샷!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그쵸? 하이브리드죠. 이거는 170 네. 정도 나가는 건가요? 165m 정도 보고 165m 있어요. 정도. 나만의 좀 긴 채 연습법이 또 있을까요? 긴 채는 아무래도 정확성 있게 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타이밍. 네, 그래서 항상 일정한 타이밍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좀 치려고 하고 있어요. 일정한 타이밍. 타이밍 어떻게 세야 될까요? 저 이제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둘, 셋 이러면서 하나, 둘, 저도 그렇게는 셋. 안 해봐서 만약에 뭐 제가 아마추어라면 좀 일정하게 좀 숫자를 세는 게 가장 좀 편안한 방법이 아닐까. 나만의 이제 루틴으로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여주시죠. 자, 아주 폼도 너무 예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 체중 이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혹시 우리 홍예은 프로님은 어떻게 훈련하시나요? 체중 이동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골퍼들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왼쪽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체중을 실어 놓고 네. 그걸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스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채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네. 비거리도 좀 향상을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6대4로 시작을 하고 6대4. 네, 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는 50대 50에서 뭐 올라갔을 30대 때. 70까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네.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그 체중을 받으면서 치면 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네. 또 긴 거리에 클럽을 칠 때는 좀 체중 이동을 확실하게 하고 또 짧은 웨지부터 이제 아이언을 칠 때는 왼쪽에 무조건 체중을 실어 놓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하고 치거든요. 전반적으로 왼쪽에 좀 체중을 많이 더
놨다가 그다음에 옮겨가면서 다시 또 네. 치는 방법으로.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굿샷! 시원시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드라이버 샷 한번 볼 텐데요. 혹시 티박스에서 서 계실 때 드라이버에 대한 루틴 어떻게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루틴이 좀 빠른 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생각도 좀 덜 하고 싶고 네. 또 성격도 좀 빠른 편이라 네. 좀 빠른 편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한 2번 정도 네, 하고 에이밍 본 다음에 샷! 드라이버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드라이버는 이제 캐리 거리는 한 220에서 25 정도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럼 한 230 네. 정도 이상 나가는 걸로.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대회 하시다 보니까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스윙하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 그래서 스윙하기 전에 일단 목표 지점을 보고 아, 난 절로 칠 거다. 목표 지점을 네.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제 결과를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네. 제가 보낼 때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내는 곳에 집중을 하시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샷! 우리 프로님은 구질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로 드로우만 꾸준히 쳤었는데 네네. 이제 프로가 되다 보니까 페이드도 쳐야 하는 상황들이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다양한 구질을 연습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샷. 어우. 시원하고 쭉쭉 뻗어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는 좀 등락의 폭이 컸던 것 같아요. 1억 원 정도 오른 거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한 번에 1억 원 정도까지 올랐으면 그 등락폭이 네.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사실 좀 혼조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올랐을 수도 있는데 등락폭이 이렇게 큰 것 보면은 회원권에 네. 관심이 되게 많다는 많이 거죠.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회원권 시세는 어떠한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골프에 대한 기본 상식은 물론 에티켓까지 골프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골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죠. 네, 내외경제TV 노란톡방에서는 우리가 그런 많은 사연들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사연이 되게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모든 고민들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프로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궁금증 사연이 담겨져 왔습니다. 자, 그럼 김단우 캐스터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알아볼까요?
네, 노란톡방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이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수를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이 실수를 번복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아서 해결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많은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어프로치 샷을 익히고 싶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필드에서는 어프로치 샷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긴장을 하면 원하지 않았던 샷이 나오기도 합니다. 프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질문을 좀 받기는 네. 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샷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윙의 크기별로 거리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좀 더 잘 치기 위한 방법을 하나 더 여러분께 팁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뭐 52도 웨지, 56도 웨지 또는 60도 웨지 다양한 클럽을 가지고 어프로치 공략을 띄우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이런 공략들을 합니다. 네. 또 때로는 7번 아이언 또 선수들 보면은 우드로도 이런 칩샷을 하기도 하면서 거의 모든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거는요. 네. 많은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해라.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한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클럽보다는 아무래도 나에게 손에 익은 클럽이 가장 편안한 클럽이다. 그래서 손에 익은 클럽이기 때문에 미스샷의 확률도 그만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번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윙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프로님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일 처음이 그립입니다. 우리가 골프 채를 잡을 때 이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그립을 내가 스트롱 그립으로 잡을 건지 뉴트럴 그립으로 잡을 건지를 선택을 해서 잘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체중이 좀 앞으로 쏠려 있는지 뒤로 쏠려 있는지 또 우측에 많이 실려 있는지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O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COP는 이제 무게중심점을 이야기합니다. 무게중심점이 어디에 포인트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스윙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것은 연습 스윙입니다. 연습 스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감을 이 연습 스윙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연습장에서는 완전 프로급이거든요. 그런데 왜 필드에서는 늘 망가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연습할 때는 참 잘 되는데 실전에만 나가면 실력 발휘가 잘 안 됩니다. 긴장을 해서인가 아니면 욕심을 부려서 부담감 때문인가요? 프로님 어떤가요? 사실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레슨을 해줄 때 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려요. 연습장의 스윙은 진짜 프로급으로 잘 나오는데 네. 필드 가서 찍은 사진을 엉망이죠, 보면 막. 다른 사람이 나왔나 할 정도로 스윙이 막 바뀐 모습들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도 실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다가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습장에서 매번 똑같은 스윙과 연습을 하던 연습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하니까 스윙이 잘 되는데 필드에 가게 되면은 자연 환경 자체가 너무 웅장하게 바뀌다 보니까 헤드업이라든가 이런 미스샷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습장과 필드가 다른 이유는 바로 지형입니다. 우린 평지에서만 연습하겠죠, 연습장에서는. 근데 필드를 가게 되면 오르막 지형, 내리막 지형,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트러블샷의 이런 지형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스윙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네, 티샷에서 오비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티샷부터 오비다. 저는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난감하네. 정말 어쩌죠? 프로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난감하네요, 정말. 네. 어떡하죠? 이 난감함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코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가 티샷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왼쪽은 산이고 오른쪽은 낭떠러지예요. 그럼 왼쪽의 언덕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러면 우리 티를 꽂는 위치를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티샷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그걸 감안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티 꽂는 위치를 코스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긴장을 완화해야 됩니다. 많은 근육들이 긴장해서 슬라이스가 나서 오비 나는 경우들 많죠. 자, 이럴 때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심호흡을 크게 해주면서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한 스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에이밍입니다. 네.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 딱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는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옆에 서 있으면 착시 현상 때문에 또 잘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이밍 훈련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골프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는 골프 관련 궁금증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까지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